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내용도 굉장히 많은 우리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세계 4대 문명에는요, 총 세계 4대 문명이니까 4가지 문명이겠죠.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배울 문명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오늘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그 다음 이집트 문명, 그리고 우리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나라의 정동기 문화로 돌아가서 우리 앞에서 살짝 다뤄보았던 내용 한 번 더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내용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 그 세계 4대 문명에 대한 공통점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 농경을 발생합니다. 농경이 다 발달을 하게 돼요. 농사를 잘 짓는다는 뜻이죠. 농사가 잘 지어지면서 강이 항상 큰 강유역을 중심으로 발달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구석기 시대부터 강 주위에서 우리 막집을 짓고 신석기 시대에는 바닷가나 우리 강 주변에 그렇죠. 움집을 지었고 이런 식으로 항상 강의 주변에 따라서 강 주변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화살표를 통해서 조금 내용을 해드릴게요. 문명에 발생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문명 발생의 조건은 일단 이 과정을 볼게요. 첫 번째는요, 농경에 유리한 따뜻한 기후 지역이 필요합니다. 농경이요, 따뜻한 곳에서, 농사가 따뜻한 곳에서 잘 지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경에 유리한 따뜻한 기후 지역. 그러니까 이 기후 지역은 왜 필요하냐? 바로 농경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따뜻한 기후 지역. 그러면서 큰 강유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 농업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돼요. 자, 여기서 관계 농업은 무엇이냐? 홍수와 가뭄 등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둑을 쌓고 저수지와 물길을 만들어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농사 방법인데요. 이 관계 농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관계 농업을 하는 이유는 홍수, 가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관계 농업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둑을 쌓고요. 저수지와 물길을 만듭니다. 저수지 그리고 물길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관계 농업을 이용해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게 되겠죠? 요 내용까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요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 농업이라는 것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하여 둑을 쌓고요. 저수지 그리고 물길을 만들어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농업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진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제가 살짝 아이고. 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계속 보면요. 이 관계 농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죠? 관계 농업의 발달로 인하여 농업의 생산량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물이 알아서 공급이 되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냥 씨 뿌리고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업의 생산력이 향상이 됩니다. 농업 생산력 향상이라고 하시면 되며 그리고
그러면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요. 당연히 인구가 잘 먹고 잘 나으니까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면요. 이 문명의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도시가 형성이 된다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명의 성립을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약간 필요하겠죠. 어떠한 조건을 가지면 문명이 성립한다. 첫 번째는요. 이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을 하게 되며 신정과 궁전을 짓고요. 제사와 정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성립 조건이 되겠죠. 문명의 성립 조건에는 첫 번째 계급 발생입니다. 계급이 발생한다는 소리는 지배자가 등장한다는 소리죠.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을 하면 이 신정과 궁정을 짓고 제사와 정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자가 제사와 정치를 담당한다는 소리였어요. 계급 발생한다는 것은 지배자가 등장한다는 것과 같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정동기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요. 돌 같은 걸로 이제 사냥을 하고 좀 공격적인 일들을 돌로 했습니다. 돌이 가장 강했거든요. 그때까지는. 하지만 이제는요. 돌을 뛰어넘는 더 강한 물체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했던 청동기입니다. 이 청동기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청동기를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국가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정복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나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도시 국가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청동기를 무기로 사용해서 청동기 제작이라고 키워드를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청동기를 무기로 사용하면 그렇죠. 정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도시국가 도시국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문자 사용입니다. 자, 제사나 통치, 상업 활동에 관한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말을 역사시대로 진입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도구 또는 문자의 사용으로 우리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었어요. 그죠? 여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자, 도구 또는 문자의 사용으로 우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별을 하였는데 선사시대는 문자 사용이 안 되니까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역사시대는 그렇죠. 문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요. 기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시대로 진입하였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록이 가능해지면 역사시대로 진입하였다라는 뜻과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뭐 통치와 교역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 살짝 정리해 주시면서요. 또 정동기의 사용으로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사회로 계급사회 여기 청동기 제작에서 계급사회라는 키워드 들어가시면 좋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서 정복중립 활발해지고 도심을 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정동기의 사용과 문명의 발생이라는 내용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거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 정리 한 번 더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그런 거 좀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이후 농경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사람들은 토지가 비옥한 큰 강 유역에 모여서 생활하였다. 자, 성립합니다. 큰 강에 모이게 돼요. 큰 강 유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홍수에 대처하고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농업이 발달하게 됐어요. 그죠? 이에 따라 점점 더 큰 규모의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관계 농업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했거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규모의 집단들이 도시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인류의 생활은요, 정동기를 사용하면서 크게 변화를 합니다. 빈부격차 생깁니다. 첫 번째, 청동기 제작으로 빈부격차 생기고요. 그리고 또 무슨 힘입니까?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을 합니다.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면서 지배자가 등장을 하면서 빈부격차, 요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지배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계급 사회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여러 부족이 통합되어서 도시국가가 성립되고 마침내 어떤 정치 조직을 갖춘 뭐가 발생합니까? 맞아요. 국가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자, 국가 내용 정리해 주셔야 돼요. 국가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 썼던 것 같은데? 도시 국가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 부족이 통합이 되면요, 도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또 통치와 교역의 편리를 위하여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알아두셔야 할 게 통치, 교역, 편리를 위하여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가르칠 때도 내가 무슨 문자를 해야,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야, 내가 무슨 글을 쓸 줄 알아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해라. 그럼 알아들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문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문자가 생겼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요, 인류는 원시사회에서 벗어나서 문명사회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우리가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원시시대 하면 우리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원시인이 떠오릅니다. 막 날고기를 먹고 막 우가우가 하는 그런 원시인이 떠올라요. 교양 있나요? 세련되었나요? 문자 사용하나요? 아니죠. 그냥 오로지 거의 동물과 비슷한 생활을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문명사회 뭡니까? 문명.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세련되고 교양 있고 생각을 할 줄 알고 말을 할 줄 알고 서로서로 협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문명사회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제가 이게 각각의 지방에요. 유명한 강들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말했죠. 이걸 일단 지웁시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가 문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큰 강 유역에 정착을 해야 한다고. 큰 강 유역 주변의 도시, 그 문명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알게 되면요, 이 강들도 플러스, 그냥 1+1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한번 외워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주변 그 문명에는요, 우리가 그 되게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배울 내용은요,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요, 네. 이집트 문명. 나일강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일강이 있고요. 네, 나일강과 나일강 유역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입니다. 이집트 문명에는요, 나일강 세트로 생각해주시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중국 문명. 여기는 황허 강, 그리고 양쯔강.
자,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우리가 인도 문명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인더스 문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더스 문명 주변에는 그렇죠. 인더스 강. 이게 제일 외우기 쉽죠, 여러분. 요렇게. 이것을 우리는 총틀어서 세계 4대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세계 4대 문명과 관련된 그 강들을 우리가 달달 암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보지 않고 한번 내용 정리해 볼까요? 글씨가 깨졌네요. 그러면 여기 다른 데를 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만 보세요. 세계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우리가 문명의 조건은 큰 강 유역에서 발생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 가지 강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디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오케이.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이집트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주변에서 발생하였다. 세 번째, 중국 문명이 있었습니다. 중국 문명은 황허강, 양쯔강. 네 번째, 마지막 어떤 거 있었습니까? 우리 인도에서 발생한 거,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의 강이 가장 쉽다 그랬어요. 인더스 강. 여러분 벌써 암기하신 거예요. 벌써 암기를 하셨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벌써 16분이나 지났죠? 자, 이거 아시면 여러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어렵지 않으십니다.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문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 바탕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뒤에 그 전에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문명, 세계 4대 문명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